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의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아주 시원스러운 또 반등을 보였는데요.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는데 좋은 소식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죠. 네, 오늘 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지긋지긋한 스페인 이슈. 둘, 고마운 연기금 순매수. 셋, 1950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지긋지긋한 스페인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밤에 스페인 정부에서 이 세금 인상보다는 재정 지출 감축을 초점으로 하는 긴축안이 발표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글로벌 증시를 또 끌어올리는 원동력 역할이 또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살펴주시죠. 일단 내용 측면 보면 일단 좀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새 경제관을 또 포함한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재정 지출 삭감과 그리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포함된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을 확정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한 발 더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발판을 좀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좀 상승세를 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보다는 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더 컸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 신청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바탕으로 이제 구제금융의 신청 여부가 결정이 될 거로 판단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스페인 은행권이 600억 유로의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 관계자도 스페인 은행 부실 규모가 620억 유로 정도로 예측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랑 좀 부합하는 수준인데, 과연 스페인 정부를 믿어야 되냐 이런 부분이죠. 결국 예전에도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어떤 정부의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어느 정도 좀 믿지 못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1일 날 갈라시아 지방정부의 어떤 선거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지금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잠시 보시게 되면요. 전일에 이제 그러니까 6%대까지 다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스페인의 새 경제야간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이제 6%대 이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스페인의 어떤 국채 수익률이 다시 재차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카탈루냐의 어떤 지방정부 독립 요구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되냐는 부분, 결국 이 카탈루냐가 중앙정부 쪽으로 승부하는 170억 유로 부분이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송금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이렇다면 스페인 중앙정부의 어떤 이 자금, 어떤 이런 부분에 큰 차질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불안 요소를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스페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이틀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전일에 이제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스페인 이슈가 불거지면 시장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결국 이 현재 어떤 시장 부분, 이제 이 빅스 차트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형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진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시장은 언제든지 스페인 이슈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이제 코빅스 차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코빅스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부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도 시장 참가자들은 저점 매수에 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 이슈는 단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강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오늘 밤에 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스페인의 6개 은행이 합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근데 한번, 사실 예. 유로존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전혀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하면서 괜찮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정부도 그런 부분을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결과 자체의 어떤 신빙성은 떨어질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측한 어떤 예측 규모의 부분이 발표한다면 좀 안도성은 있겠지만 시장에 어떤 확실성을 주지 못할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바로 어제 중국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미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에서 이번 주에 뭐 유동성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중국 당국에서 증시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다는 부분이죠. 일단 그 보호예수 기간을 좀 연장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9곳, 그러니까 보험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한다는 부분에서 이 보험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는 어떤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그 중국의 기업이익 규모가 지속적으로 이제 악화되는 부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10월 중순에 열리는 이제 전인대 이후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 쪽으로 가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대감뿐이긴 한데 그래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 좋지가 못했어서 황금 연휴를 앞두고 아니면 그 기간 중에 뭐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연기금 매수, 연기금 쪽에서 지금 닷새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의 어떤 순매수 규모는 아직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이 쓰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올해 순매수 가능 금액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내 주식 비중을 18%에서 19.3%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연기금의 순매수 부분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신권의 펀드 환매를 연기금이 좀 소화해 주면서 하방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보통 주식을 매수한다라면 좀 중장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연기금 순매수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요, 올해 들어와서 올 초에 4월 달까지 순매도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 이후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1조 3천억 정도,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었는데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아직까지 뭐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연기금이 한 해 그 순매수 규모가 한 9조 5천억 대였고요. 2009년에는 8조 2천억, 그리고 2010년에는 9조 원대, 거의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연기금 순매수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하방정성을 보여줄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국내 주식 형편도 순유출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9월 17일 이후부터 그 유출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투신권의 순매도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 이런 부분을 연기금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와 그리고 중형주 중심으로 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 챙겨보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50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시장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일단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갭 메우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보다는 어떤 이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1950포인트 선까지는 좀 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1970포인트 선에서 지금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래도 1950선의 어떤 지지선은
강한 신뢰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하방정지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1950에서 2050의 어떤 박스권 설정하시고 접근하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2050은 올해 상반기에 고점대입니다. 205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하기보다는 분명히 저항이 좀 맞을 자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서 현재 어느 조정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1970포인트 선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좀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략을 짚어봐야죠. 롱숏 전략의 기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예,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락한다라면 1950선, 1970선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권 하락 쪽에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익 고려는 이제 매도 전략은 2050포인트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매수 고려하고 있는 증권가 화학 쪽에서 종목을 고르셨을 텐데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이죠? 예, 삼성증권입니다. 화요일 날도 분명히 삼성증권을 갖고 나왔고요. 네. 오늘도 삼성증권을 갖고 나왔는데, 토마토 전략실험에서 계속 신규 종목을 이제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증권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갖고 나왔고요. 삼성증권을 화요일 날 53,000원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가 53,000원이고요. 52,000원까지 하락했던 삼성증권이 재차 지금 지지선을 바탕으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해 이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 그리고 실적 부분 2분기, 3분기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8월 달에 고점인 52,000원을 갭으로 동반을 했습니다. 거래량까지 수반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 지금 현재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이 되면서 52,000원의 지지 바탕으로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삼성증권을 추가적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대부분 QE3, 그러니까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이 양적 완화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거의 저점에서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 본다라면 삼성증권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웅진그룹의 어떤 관련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삼성증권 매수가 53,000원,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5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의만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월말